생각이 많이 듭니다. 궁금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했습니다. 법사위 전체까지 예, 전체 회의까지 통과됐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이네요.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절 지나면 다시 또 필버 전국으로 가는 겁니까? 명절 끝나고 나면 저희가 24일 정도부터 본회의를 예. 아마 부터 24일부터. 원래 이제 본회의는 하루 이렇게 네. 하는데 저희는 이제 1박 2부터가 되지 1박 2일도 아니고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예. 예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 네. 중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민생 법안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2월 국회 끝나는 시점까지는 네. 아마 저희가 이걸 처리하자라고 올리게 되면 상정을 하게 되면 필버를 저쪽에서 당연히 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2월 국회 끝나는 그 시점까지 아마 필버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게 3월 3일 정도까지 2월 되지 않겠나 24일부터 싶습니다. 3월 4일까지요? 3월 3일 정도까지가 3월 3일이 이제 2월 국회가 끝나는 시점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그럼 몇 박 며칠입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때 사법개혁 예. 법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의원총회를 해서 조금 의원님들 의견을 묻고 정리하는 시간은 좀 가져야 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안건들을 처리하고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겠지만 아마 2월 24일부터는 저희는 뭐 필버 전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명절 끝나자마자 또 다시 또 필버 전국으로 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명절에 근데 전체 이제 체력을 보면 좀 이렇게 그때 보강하고 의원님께서 와야죠. 설명해 주신 게 175개 가운데 그래도 절반 90여 개는 통과를 시킬 거라고 했는데 정작 어제 통과된 법안은 60개 정도예요. 네. 68개인가 65개 정도가 됐고 그 도대체 통과시켜주지 않는 법안들은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민생 법안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겁니까? 그 어제 원래 이제 약속했던 거는 80개 조금 넘게 하자라고 하는 걸 약속했습니다. 80개. 예, 80 몇 개 정도 됐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60여 개로 내려온 이유는 그 83개인가 거기에서 원래 필버를 신청해 놓은 법안들이 한 18건이 있었습니다. 예. 18건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그 필버를 걸어놨던 거는 필버를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합의 처리하는 거니까 필버를 해제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본회의를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필버를 우리가 이렇게 필버를 해제해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필버를 해제해줄 수도 없고 나머지도 다 필버를 걸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면 뭐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기존의 필버로 묶여 있었던 한 18개 법안은 빼야지만이 그나마 60여 개 정도 되는 민생 법안이 처리가 되는 거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그러면 민생 법안 먼저 쫙 하고 비쟁점 민생 법안은 쫙 처리하고 나머지 그 정치 쟁점 법안들 특히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은 후순위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다시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진짜 계획은 정치는 생물이네요. 다음 한 주 한 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또 다 깨져버려 가지고 그러면 다시 맞습니다. 또 이제 사법개혁이 중간에 들어오고 필버를 다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사법개혁 법안은 이제 3월 초에는 다 통과가 되는 건가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사이에 통과가 되는 거죠. 그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설득하겠다. 특히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대법원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 측으로부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요거 절대 안 된다. 뭐 의논 좀 해봅시다라고 제의나 제안이 온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아직 제안이 온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법의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의견을 사실은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법안이 논의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떤 방식이든지 의견은 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견들이 뭐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같이 올려서 논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뭐 변호사 단체나 또는 뭐 우리 그 흔히 우리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에서도 네. 이런 그 뭐 아쉬움 내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들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예.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은 예. 보장이 예.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한번 얘기는 해보고 예, 그리고 그래도 처리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것 때문에 그간에 계속 그 처리가 좀 잘 민생법안이 네. 처리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산을 좀 넘어가야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예. 국회의 상황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국정 운영과 관련된 네.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명절 지나고 2월 말을 어쨌든 디데이로 약간 잡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월 말. 예. 네, 2월 말을 디데이로 잡고 있어서 명절 전에는 민생법안 그 아까 이렇게 몰려 있었던 거를 네. 좀 처리를 하고 예. 하고 2월 말에 예. 조금 이렇게 세게 하자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중간에 들어오면서 조금은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 예. 크게 뭐 일자에는 뭐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예. 2월 말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2월 19일 내란숙의 윤석열 그렇습니다. 예, 1심 선고 공판이 있는데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관여자들이 대체로 좀 이상한 법리로 지금 무죄 또는 공소기각 릴레이가 있어서 아마도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잠깐만 이거보다 이거 먼저 네.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저는 이제 두 곳 다를 조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검과 네. 그다음에 법원.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은 공소가 유지되고 공소가 기각되거나 하지 않도록 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예. 하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했는가.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기억해 보시면 검사들이 나 돌아갈래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걸 했고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 일이 제대로 안 되었는가 됐다. 예, 예. 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죠.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멈췄다는 거잖아요. 증거와 관련해서 예. 문제 제기를 지금 법원 그 예.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부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더 그러면 법원에서 조금 더 강하게 공소 지휘를 왜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그렇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예. 보강을 해라 이걸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죠.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저는 뭐 양쪽이 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마 이제 뭐 특검도 다시 항고하고 그렇게 할 텐데요. 예. 항소를 하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소장을 변경 신청을 한다든지 공소 내역을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되어야 한다 예. 생각은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진관 판사처럼 재판을 좀 지휘해주는 그런 판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예.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초유의 사실은 사태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를 보고 야 다시는 무슨 저런 생각, 시도 이런 걸 네.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과 판결이 네. 이게 사법부에서 엄정하게 서야지만이 이게 이제 뭐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 보면 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소지휘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많은 재판이 네. 여전히 1심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차 종합 특검이 예. 돼 있고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에 있어서는 부족한 제대로 조사가 안 된 부분, 수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실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좀 수사해 주시기를 네.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창영 특검에 좀 맡아서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추천한 분은 전준철 변호사였는데
민주당은 또 권창현 특검에 뭐 어떤 기대를 좀 갖고 계십니까? 그 이제 수사를 늘 했었던 분과 또는 이제 판결을 했었던 예. 분들의 방식은 조금 다를 수는 예, 있는데요. 조금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는가에 예. 대한 부분은 좀 정확할 거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해서 네. 확실한 증거로 예. 채택이 될 수 있을지 누가 봐도 이거는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예. 내용으로 이게 제대로 네.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뭐 그 전주철 그 변호사 네. 관련해서는 당내에 여러 이제 시스템적으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는 개선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이제 원내 그 대표실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네네. 책임 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표 체제로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내 체제를 두는데 두는데, 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공직 후보자 검증 위원회의 대상으로 네. 포함시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공직 후보 검증 예, 대상. 특검은 그동안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 특검은 이제 뭐 어떤 거에 포함이 됐던 거예요? 그냥 인사? 그냥 원내에서 이렇게 예. 추천을 하고 원내 추천. 예, 추천을 네. 하고 사실 이제 최고위에 보고가 되거나 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아마 이제 위원님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저를 포함해서 예. 전준철이 지난번 윤석열 정권 때 그 김건희 그 주식 관련한 사건 그리고 이제 채널 A 뭐 사건과 관련해서 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일정 부분 불이익을 당해서 이 기억만 사실은 갖고 있었지. 네.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떤 이제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모르는 상태였을 네.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공직 후보자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왔으면 그때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 어디에 몸을 담고 있었고 어떤 사건을 수임을 했고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증 시스템이 그거니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네.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 뭐 이런 일은 없을 그렇군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